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낮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특검의 윤석열 국정조사,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개원 직후 곧바로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힘이 생길 것 같으니 곧바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미 22대 국회 개원 직후 첫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서 관건선거 운동을 지속하면 22대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의 관건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관건을 통한 선거운동이고 수백조 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거짓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 앞으로 쳐들어가서 이 같은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 아닙니다. 최근 들어 좌파 연합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자 벌써부터 기가 살아서 대통령을 겁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조국은 지금 자녀 입시 비리에 유재수 감찰 방해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코앞에 둔 범법자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현재 2년에서 더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 범법자가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대통령을 겁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약속을 하는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국정 운영입니다. 물론 타이밍이 총선에 맞춰지다 보니 여당을 도와주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정책을 약속하고 시행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언제 하게 됩니까? 때를 놓치게 됩니다. 총선과 관계없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부건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심지어 선거 전날 부산을 찾아가서 가덕도 개발 현장을 보니 가슴이 뛴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총선 직전 현금 살포를 결정하고 신속한 지급을 독촉하기까지 했습니다. 조국은 그런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앞에까지 쳐들어가서 기자회견이랍시고 대통령에게 진짜 국정이고 민생경제냐고 왜 그렇게 믿는 국민이 없냐고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민주진보 세력을 대변하는 야당들과 함께 대통령의 부정선거 운동 혐의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에서 야권표를 몰아가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선명성 경쟁에 지금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몰빵론을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민주당을 찍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서니 바빠진 조국이 대여투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대통령을 겁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으로 조국 신당의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권력을 맡겨줬다가는 나라가 절단날 것입니다. 부인을 구속시킨 검찰은 물론이고 자신을 단죄한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복수를 하려 할 것입니다. 대명천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조국 신당의 비례대표 명단을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고 현재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전 검사가 비례대표 1번을 그리고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이 2번 문재인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가 8번입니다. 모두 당선 안정권입니다. 또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10번에 배정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관리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2022년 직위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당선권으로 분류되는 12순위 이내에 이름을 올린 인사 중 4명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이신 분입니다. 조 대표와 황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음주 문머녀 등 전과 사범인 신장식 변호사는 무려 4번을 받았습니다. 이런 정당이 조국혁신당입니다. 이런 조국혁신당이 21대 국회에서 설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숫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말을 안 들으면 쫓아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겠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을 채우게 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부산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 역시도 그 스슬퍼른 권력조차도 우리가 힘을 합쳐 촛불 하나 들고 결국 그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말 안 되면 쫓아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들이죠. 윤석열 정권을 겨우 한 줌밖에 안 되는 폐륜 정권이라면서 심판하겠다고도 합니다. 구멍가게를 해도 고용된 종업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 해고시키지 않나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주인된 입장에서 문책하고 혼내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내쫓아야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습니다. 온통 쫓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권 견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흔들기 위해서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그 권력을 대신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조기 대선만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한석이라도 이기면 그날부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을 아마 입에 달고 다닐 것입니다. 이재명의 최근 행동을 보면 벌써부터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오늘도 불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오늘뿐만 아니라 총선이 끝날 때까지 현실적으로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대표가. 지난 12일에도 이 대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재판부 허가도 없이 오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 측은 추후 예정된 이달 26일, 29일 공판에도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어떻게 이재명에게는 법도 지금 예외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벌써부터 이런데 총선에서 승리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피고인의 일정 때문에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다음번에도 안 나올 것인가 이렇게 묻자 이 대표 측은 현실적으로 선거 때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할 수 없어 강제로 소환할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구인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좋은 모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변호인까지 법원을 겁박한 것입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아예 재판에 나가지 않고 무작정 재판을 지연시키려 할 것이 불을 보듯 합니다. 총선 승리 가능성이 보이자 벌써부터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벌써부터 저러는데 만약에 정말로 승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차라리 잘 됐습니다. 저렇게 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저들의 속내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총선에 이겨야 한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도 삼아야 됩니다. 자, 이런데도 그러면 대통령 따로 국민의힘 따로 놀겠습니까?